자, 어제 오전에 문 대통령의 국빈 방민 중에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벌어졌던 중국 경호원들의 이 한국 기자 폭행은요, 정말로 세계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일종의요, 한국 대통령의 경호를 해준다라는 공무를 핑계 삼아서 한국에 대한 뭐라고 할까, 혐한, 한국에 대한 거부감을 기자 폭행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문 대통령은 즉각 한마디로 외교 일정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중국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오래간만에 옳은 말을 했습니다. 자당의 최고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다. 정상회담 수행 공식 기자가 상대국 공안원에게 얻어맞으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 산부리고 뭐고 해명에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수행 기자까지 보호 못하는 이것이 무슨 외교냐. 그야말로 대통령이 자기 옆에서 벌어진 이런 일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어떻게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겠냐. 때린 사람들이 중국 경호원이 아니다. 공안이 고용한 사설 공원이다. 경호원이다라는 것이 해명의 전부인가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시설 좋은 병원에서 치료했다라고 홍보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보면요, 1, 2차의 폭행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그 행사장은요, 베이징 국가회의센터라는 데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의 주최측은 코트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진흥공사요. 자, 거기에서 한중 기업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고 이제 서로 이렇게 수출 상담을 하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이 173개, 중국 현지 바이어가 50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는데요. 대통령이 개막식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징을 치는 행사를 마친 다음에 행사장에 부서들을 돌면서 인사를 나눴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행사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해외 나가면 그런 부서 돌면서 인사하고, 그때 무슨 박채윤인가 하는 무슨 성형 관련된 사람도 그 부서를 마련했다 하는 그런 유의 행사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특히 풀러온 이 기자단은 사진을 찍고 기사를 써서 한국에 보내어서 그걸 청와대가 배포를 하면 같이 쓰는 겁니다. 그거는 니 거 내 거 할 거 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풀 기자단으로 간 기자는 사진을 찍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순간순간 포착되는 사진을 놓치게 되면 내뿐만 아니라 딴 사람도 못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사에 보도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잘 찍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강합니다. 특히 사진 기자는요, 글로 쓰는 기자는 나중에 들어서라도 쓸 수 있고 다른 걸 참고해서도 쓸 수 있지만은 사진 기자는 사진을 놓치게 되면 그야말로 사진 기자로서는 치명적인 문제를 노출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 기자들은 항상 필사적일 수밖에 없고 다소 이런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호원들이 한국 기자들의 이 취재나 사진 촬영을 제지하고 나섰던 겁니다. 자, 1차로요.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나와서 개막식을 끝내고 경호원들과 함께 한중 스타트업 포럼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보면 이 여러 가지 이 공간들이 있어서요. 일단 스타트업, 창업 이 기업 행사장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통로에서 이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취재진으로 하여금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기자가, 사진 기자가 항의를 했는데 이때는 한국일보 사진 기자였다고 합니다.
중국 측 경호원들이 기자의 목덜미를 잡고 한 차례 넘어뜨렸고, 그래서 지금 한국 언론에 나온 쓰러져 있는, 이런 우통이 벗겨진 채 쓰러져 있는 기자는 2차로 맞은, 심각하게 맞은 매일경제 기자가 아니라 한국일보의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이 쓰러지는 충격에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기절하는 상태였고요. 한국 취재단이 이 같은 폭행 장면을 촬영하자 중국 경호원들은 이 카메라를 뺏어서 던지려고도 했습니다. 이후 진정이 되고 말려서 다시 문 대통령의 움직임을 따라서 계속 취재를 하던 중에 또 한국 기자단에 대해서 몇십 메다 가서 중국이 또 제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단들이 행사장을 취재할 수 있는 비표를 보여줘도 막무가내였고, 아예 사진을 못 찍게 하니까, 그럼 풀기자단이 사진을 못 찍으면 이 기자는 기자로서 자격 미달이죠. 그래서 매일경제 기자가 항의를 하니까 중국 경호원이 이 기자의 멱살을 잡고 행사장 밖으로 끌고 가서 이 복도에 데리고 가서 15명이 기자를 둘러싸고 집단 폭행을 했고, 주먹질에 바닥에 맞아서 쓰러지니까 중국 경호원이 기자의 얼굴을 발로 강타를 했다는 겁니다. 구둣발로 사람의 얼굴을 강타하면 죽으라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취재진과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이 달라붙어서 경호원을 떼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청와대 홍보를 담당하는 춘추관에 이주용 국장이라는 사람이 이 기자를 패고 있는 것을, 밟고 있는 것을 말리려고 하니까 이 청와대 국장의 뒷덜미를 잡고 뒤로 쓰러뜨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의 대통령 수행원조차도 지금 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취재진과 청와대 직원들이 겨우 달라붙어서 패고 있는 경호원을 떼냈는데 이 경호원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씩씩거렸다고 합니다. 이 뭔 원수가 진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고, 이 행사에 겨우 이 VIP라고 해봤자 문 대통령인데 중국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중국의 요인들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제가 생기는데 기자들이 정해진 비표를 받고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까지 막으면서 주어 패고하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시켜서 한번 혼을 내어서 한국에 개망신을 주라고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은 다 잘 알다시피 비민주사회인데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폭행을 했다가 외국에 국빈 방문한 정상의 행사를 망쳤다고 되면 이자는 잡혀가서 몇 년을 살아야 될 건데 인생 끝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죠. 자, 이 기자, 매경의 이 기자는 양쪽 코에서 피를 흘렸고 오른쪽 눈두덩이가 피멍이 든 채 심하게 부어 올랐고, 한국일보 고 기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해서 이후에 김동연 부총리나 윤영찬 수석이 와서 그래서 조호대에 있는 우리가 데리고 간 의료진에게 긴급 후송되었다가 그리고 이 치료를 받았지만은 어지럼증과 구토를 이렇게 호소를 해서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청와대 의무실장이 이야기를 했고 안구에 출혈이 있고 해서 그래서 MRI와 CT를 찍기 위한 한국 대통령 전용 병원을 예약해 둔 대로 가서 검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번에 대통령 방중에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 한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고 세계적이라는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도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이 이 한국의 기자들이 구타당하고 있는 현장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요. 이 청와대 직원들이, 기자가 아니라 청와대 직원들, 국장들이 한국 경호팀 도와주세요라고 수차례 외쳤지만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직원은
아까 말한 청와대 국장이겠죠. 기자의 멱살을 잡은 중국 측 경호원의 손을 뜯어내려다가 경호원 서너 명으로부터 목 뒷덜미를 잡혀 밀려나서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한국의 대통령들이 중국에 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중국의 경호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도요. 근데 청와대 경호실은 어느 정권에서든 이런 중국 경호원들이 이 기자단이나 대통령 수행원들에게 가하는 이런 어떤 거친 이 폭력들을 지금처럼 터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정리하는 역할도 해왔는데요. 이번 사태는 지금 이 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경호실 차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전체가 긴장감이 떨어지고 영이 서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지적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소수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청와대의 모든 이 주요 부서의 책임자들은 그 소수에게만 줄을 서면서요. 한마디로 상식과 시스템에 의해서 청와대가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한국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는데도 청와대 경호원들이 와서 이 사태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청와대 측은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 취재진을 폭행한 인물은 중원국 공안이 아닌 한마디로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다라면서 코트라가 현지 보안업체와 경호 계약을 맺고 현장에 190명을 경호원을 투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 회피지요. 코트라는 비용만 지불할 뿐 현장에 투입될 경호 회사나 그 다음에 그 경호원들을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중국에서는 관례가요. 중국 공안이 이것을 다 지정하고 보내줬다는 겁니다. 코트라는 중국에서 3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를 할 경우에는 중국 공안에 신고하게 돼 있고 중국 공안이 지정하는 보안업체 경호원을 써야 되고 경호원 관리 감독 책임은 중국 공안에 있고 비용은 행사 주최 측이 내게 돼 있답니다. 이번 사건의 관리 감독 책임도 중국 공안에 있고 비용만 코트라가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폭행 사태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수행원인 취재단과 기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청와대 이 직원들이 대통령 바로 옆에서 구타당하는 모욕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대통령이 중국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는 말만 혼자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자, 더 심각한 것은요, 의 반응입니다. 현장의 전체적인 경호지 책임은 중국 공안이 진다면서 우리 대통령 근접 경호만 청와대 경호처에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코트라가 고용한 보안업체 직원일 가능성이 많다고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중국의 정부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중국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사태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 외국의 정상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자신이 민간 행사에 갈 때는 한국의 경호업체에 돈을 주고 마치 자체적으로 경호원들을 고용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에 트럼프가 오거나 주요국 정상이 국빈 방문으로 왔을 때 한국의 사설 경호업체를 씁니까? 저는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요, 한국의 외국의 어떤 정상이 국빈 방문으로 한국에 왔을 때 어떤 민간의끼리의 교류 행사장을 방문하게 될 때 사설 경호업체들을 써가지고 한 일이 있으면 공개 좀 해보길 바랍니다. 자, 저도 외교부나 이런 쪽에 알아보면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경호처 관계자는 중국 지방 쪽으로 갈수록 협조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어 경호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번처럼 코트라가 사설 경호업체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통제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경호처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남일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요,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한테 중국에서 누군가 다친 것이 확실하면이라고 하면서 다쳤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예의주시할 거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이 작은 사고이기를 바란다면서 이어 중국과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성심껏 준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고가 난 행사는 문 대통령의 방중에 맞추어 한국 측이 주최한 행사라면서 한국 측이 이 주최한 행사에서 사고가 났지만은 중국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감이나 사과가 아니라 관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자협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중국 경호원들에 대한 한국 기자 폭행에 어떤 보호장치도 없었다. 대통령 경호가 최우선이겠지만은 대통령 국빈 방문을 동행 취재하는 기자들도 취재 과정에서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은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에 항의를 했는데요. 청와대는 외교부를 통해 폭행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공식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를 했다는데 시진핑이 만나서 그 앞에서 한마디를 하지 앞에서는 한마디를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사진기자협회는 안방에서 손님을 폭행하는 것이 중국식 예법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정부에 대고 규탄을 했습니다. 자, 이번 사태는요, 1차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장에서 대통령이 있었고 경호실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중국에 가 있으면서도 중국 정부에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 사진 기자들과 기자들이 먼저 규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청와대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죠. 왜? 기자들이 다 청와대하고 한편이라서 저거 동료가 얻어맞았는데도 청와대에 강하게 말 한마디 못합니까? 이껏 정부에 하는 이야기가 중국 경호원들에 의한 한국 기자 폭행을 당하는 동안에 어떤 보호장치도 작동되지 않았다. 기자들의 안전이 보장받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 정도를 했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어제 인터넷이나 댓글에 이 문바들, 문꿀 오소리라는 작자들이 하는 소리가 더 가관입니다. 기레기들이, 기자 쓰레기들이 취재하려고 욕심내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기자들을 나무라면서 이 사태가 기자들의 잘못인 양 호도하는 작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쯤 되면요, 나라가요, 한마디로 쓰레기들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중국의 이 언론 자유 지수가 세계 176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한마디로 언론 자유가 없는 독재 국가고 언론을 우습게 아는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외국 기자들이 이런 봉변을 당하는 일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광동성에서 작년에 이 주민들이 토지를 강제로 뺏긴 부분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시위하는 부분을 취재하던 홍콩 기자가 5명이 현장 공안들한테 뺨을 맞고 구금을 당했고요. 주민들을 인터뷰하던 기자들에게 도둑질했다면서 가차없이 폭행을 했고 다음날 새벽에 이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자, 2014년에 원자바오 전 총리 일가가 3조 원을 이렇게 축제했다는 뉴욕타임스 특파원은 비자 갱신을 거부당해 추방을 당했습니다. 자, 중국이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한번 손을 봐서 혼쭐을 내줘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이런 중국 정부의 고자세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저자세와 사대주의가 결국은 흘러가다가 기자 폭행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자, 중국의 공산당 수족과 다름없는 중국 언론들은 사드 배치 이후 1년 반을 한국을 비하하는 걸로 일관했고
이번에 우리가 중국 가기 전에 산불이라는 굴종적인 항복을 중국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다가 개망신을 주기로 작정을 하고 있다가 기자 폭행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중국을 국빈 방문을 해서 한 건을 하겠다고 했던 문 정권은 한마디로 다 벗어주고 뺨 맞으면서 데려갔던 기자들까지 주워 터지게 해버렸습니다. 자, 이 끝없는 진중 4대의 굴종이 기자 폭행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정권요, 이쯤 되면요, 제가 봤을 때 오자마자 무릎 꿇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정권 내놓기 바랍니다. 박 정권을 무능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자기가 데려간 직원들과 기자조차도 바로 옆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주워 터지고 밟혔는데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방중 전체가요, 박대, 폄하, 굴욕, 굴종, 폭행 등으로 난무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갔던 조선의 사신도 베이징에서 이런 취급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요, 나라 망조던 겁니다. 문 대통령은요, 더 이상 내일까지 중국에 뭐 하려고 있습니까? 즉각 일정 중단하고 한국에 와서 대국민 사과를 하세요.